네, 안녕하세요. 농업지기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뭔가 오늘은 좀 다르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가 얼마나 다르시길래? 현장 농민을 좀 초대했습니다. 현장 농민. 현장 농민을 초대해 가지고 예. 최 박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현장요. 뭐 저야 뭐 잘 모르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 저는 우리는 돼지도 불렀고 소도 불렀잖아요. 뭐 일단 단백질 공급원은 다 좋아합니다.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 돼지 그렇네요. 다 이제 한우. 닭이 나올 차례죠. 그렇죠. 닭이 나오는데 예. 오늘은 그래서 닭 중에서도 양계장 있잖아요. 오. 계란을 생산하는. 오늘 드디어 닭 이야기입니까? 네, 닭 이야기입니다. 계란을 생산한 양계장을 직접 경영하시는 부부를 모셨습니다. 부부께서 같이. 부부께서. 예. 또 이게 또 우리가 이런 스토리가 되려 그러면은 네. 가능하면 좀 청년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네. 가능하면 또 청년이라 그러면 또 직장을 때려치고 들어가야 좀 얘기 들을 게 있잖아요. 이 스토리에 딱 맞는 분을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예, 오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주에서 5개 양계장을 운영하시는 이민락 금창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처음으로 두 분 모신 것 같은데. 두 분이죠. 예. 좀 어색합니다. 좀. 그러니까. 이전에는 게스트가 되게 한 분이니까 예. 우리가 두 명이서 막 질문을 해서 예. 게스트를 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예. 오늘 2대2가 되니까 좀 예. 불리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네. 하시죠, 뭐. 예. 일단 소장님께서 서두를 풀어주셨는데 뭘 때려치시고 이 양계장을 하신 겁니까? 네, 저도 뭐 직장 생활을 10여 년 정도 하다가 예.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양계장을 이어받으러 가업을 승계받으러 원래 부모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50년 정도 양계를 영주에서 운영을 하셨고요. 예. 지금 3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가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계 산업에서는 뭐 하여튼 뼈대 있는 집안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동의하셨나요? 직장 이제 그만두고 난 이제 물려받을 거야라고 했을 때. 네,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결혼을 할 때부터 네. 이제 그 산란계 농장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서로 이제 미래를 또 이야기를 해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귀농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기가 되다 보니까 네. 지금이 때다 지금이 해서 때다. 네,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우리 이민아 쌤이 네. 저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좋은 직장이잖아요. 예. 그 옛날에 농업기술실용원이던 지금은 농업기술진흥원이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잘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사표 쓴다 그래요. 그래서 뭘 하시려고 저러시나. 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얘 다 키워서 돈이 돼? 이런 생각이 훅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숫자를 보다가 야, 사표 쓸만했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숫자를 보셨길래? 이게 우리나라 양계 농가 숫자가 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양계 산업 전체를 보면은 예. 규모가 2조 원, 3조 원 가까이 되죠. 근데 농가가 1000농가가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평균 농가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은 예. 거의 30억 가까이 됩니다. 오. 이쯤 되면은 이런 거 잠깐만 자세히 달라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든 자관 이 3, 4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물려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그래도 집안 일이니까 내가 언젠가는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또 선뜻 남편 따라 그렇게 가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고민이 있었지만 네. 뭐 귀농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광명에서 익산까지 출퇴근을 몇 년을 KTX 로. 했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편은 또 귀농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직장을 다니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네. 하면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다 보니 그러면 오송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가 화목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네, 이제 제가 포기를 하고 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돈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좋아요. 솔직한 게 좋아요. 어쨌든 이제 뭐 나는 게도 괜찮은 확신이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나는 확신이 있지만 주변에서 이제 보면 왜? 네. 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뭐 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도 큰 이슈였지만 네. 시골로 간다는 게 가장 좀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이 영주면 그래도 시인데. 네, 그렇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워낙에 또 조금 더 큰 곳에 살고 있다가 가려고 하다 보니 네. 좀 그런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청년 농부들을 가끔 초대할 예정인데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제가 만나는 많은 청년 농부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특히 승계농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이민 가고 싶어요. 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해요. 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대개 이제 자녀분들은 도시에서 되게 대학 나왔다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갔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농촌에 들어가죠. 근데 이미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부모님들은 확고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하나 눈에 마음에 드시는 게 없겠죠. 그렇죠. 하는 거 보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모든 게 다시 마음에 걸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관계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부터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네, 항상 매일매일 반복되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간에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면서 조금 믿음이 생겼는지 어느 정도 이제 저한테 맡겨두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 제 이제 스타일대로 약간 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그죠? 아유, 그럼요. 저도 사실 그게 가장 시골에 기농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게 서로 힘을 합쳐서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군요.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농촌 마을은 이제 무조건 화목할 것 같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죠.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이제 오손도손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문물을 배워서 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이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항상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분께서는 이제 3대째 하시는 이제 그럼 규모 꽤 클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소나 돼지는 이제 몇 두라고 표현하는데 닭은 몇 마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몇 수라고 몇 수? 표현합니다. 네. 저희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아리까지 15만 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만 수.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스케일이 다르군요. 우리가 뭐 소 이런 건 천이 안 나오는데 무슨 100 단위로 좀 가는데 여기는 훌쩍 뛰어서 돌봐야 될 이 가족이 엄청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다 보니까 예. 잠시라도 정신을 놓치면은 사실 큰 사고도 터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좀 그런 부분들이 매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양계장 그러면 닭 키우는 곳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막상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양계장의 하루 도대체 눈 뜨면 잘 때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잠은 제대로 주무실 수 있는지 한번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네. 보통 양계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7시 정도 되는데 7시에 들어가면 닭의 표정, 그다음에 계란의 상태, 그다음에 개분의 상태, 네. 그리고 내부의 그 가스 농도라든가 이런 걸 몸으로 감각적으로 네, 그렇게 계속 한 2시간 정도를 2시간. 예, 저희가 총 병아리장까지 4동인데 그 네. 4동을 다 돌아다니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면적으로는 얼마나 혹시 이야기 저희가 농장 부지가 전체가 한 2,000평 정도 2,000평 되고요.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사 면적으로 보면은 약 900평 정도 900평? 됩니다. 네. 900평 같으면 꽤 크네, 그죠? 양계장 면적으로 보면은 요즘은 기업화돼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지금 뭐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딱 돌아보시고 이제 그다음 그러면은 이제 벌써 한 9시 10시쯤 됐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제 계란 선별하는 과정 중에 계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의주목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평평란이라든가 이상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가지고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분이라든가 또는 기타 농장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계속 똑같은 사이클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휴일은 있으세요? 휴일도 없고요. 사실은 365일 24시간 계란을 낳다 보니 예. 예, 저희는 뭐 꿈을 꾸고 싶지만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닭 때문에 묶여 사시는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조금 적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예. 알 낳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너무 기분 음. 좋습니다. 예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뭐 두 분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분 정도가 같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현재 한 7분 정도 7분 정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외하고. 그러면 이게 농장을 직접 경영을 하면서도 직원 관리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완전 기업이네, 그죠? 하나의 기업이네요.
보통 이제 양계장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산란계, 육계 뭐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데 주로 양쪽을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는 산란계 위주로, 산란계 위주로. 산란계라고 하면 알 낳는 알 낳는, 닭을 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알을 낳으려고 그러면 닭을 키워야 되고 그럼 병아리도 어디선가 받아와야 될 것 같고 막 하는데 이 도대체 전체 그림이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다 보니까 저희는 중추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요. 오. 이제 그 알을 부화한 부화장에서 네. 부화한 당일 저희가 오. 병아리를 입식을 하게 됩니다. 부화장은 다른 곳에 있고. 네, 근데 그 또 이제 영주 근방에 모두 있어가지고 당일날 바로 저희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바로 입식을 하게 되면 입식하고 이제 18주에서 한 20주 가량을 저희가 키우게 되고요. 예. 그럼 한 120일 전후로 해서 시산 이제 알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산란율을 높여가면서 저희가 사양 관리, 사육 관리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마리당 알을 몇 개 정도 낳는 게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나요?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하지만 저희가 17주부터 28주 뭐 이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면은 예. 보통 기존 같은 경우 한 80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닭의 개량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양계장이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운영되면서 온도 편차가 많지 않다 보니 지금 90주에서 100주까지 알을 낳는데 그러면서 한 약 350개 닭 한 마리가 한 마리당. 평생 낳는 알수가 그 정도 아, 보시면 될 것 350 개.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아주 성적이 좋은 농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30개까지 이야. 저희가 뽑아봤었는데 예. 사실 그거는 업계에서는 약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적입니다. 스마트팜의 위력인가요? 아니면 어떤 뭡니까? 직장을 때려치우고 들어간 인텔리전트한 농부의 위력인가요? 인텔리전트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좀 신경을 쓰긴 했었지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수의사를 만났었고 좋은 컨설턴트도 만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좀 느낀 거는 양계장 산란계나 육계나 이제 요런 관련되는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소나 돼지나 요런 쪽은 좀 규모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양계장 산란계 쪽은 전문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찾아보아도 교육을 들을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거는 저희가 처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컨설턴트 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이제 배워가면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또 경력이 또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의 노하우도 같이 이렇게 겸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성적이 좀 좋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느리로서 오늘 점수까지 확실하게 포인트를 따고 역시 똑똑한 친구예요. 어쨌든 15만 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엄청나게 이 식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 먹어야 되는 이 사료 양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가늠이 전혀 안 돼요. 보통 한 마리가 하루 먹는 양이 120g 정도 사료를 먹습니다. 120g.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계장 한 동당 35,000수가 들어가 있는데 예. 약 한 4ton에서 뭐 한 4.5톤 그 하루에?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예. 엄청나네요. 총 세동하면은 이제 세동하면은 네. 이야, 그러면 한 15톤 네. 내외를 네. 매일. 네. 근데 뭐 세동 다 성계가 돌아가진 않으니까 그렇진 않으니까 좀 차이는 뭐 난다. 병아리도 있고 뭐 아니 그 저희가 그 사람들 보고 잘 안 먹는 사람 보고 세모이처럼 먹어 막 그러는데 많이 먹는군요 보면은. 닭 자체가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이걸 80kg짜리 가만히로 상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쌀을 실은 트럭 있잖아요. 4톤 트럭이 아마 몇 대는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매일마다. 매일 그러면 이걸 반입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형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요즘같이 AI가 걸리거나 아. 이래버리면 차량 이동 통제가 있다 보니까 예. 저희가 18톤 탱크를 2대를 동당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일에서 5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채워놓는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 낳는 알은 몇 개씩, 계란은 몇 개씩? 성적이 가장 좋을 때가 보통 계란 한 개 생산하는데 1시간에서 28시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고 피크가 97% 정도 산란율. 네, 그래서 한 4,000개 정도 내외. 4,000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예. 동당. 그 많은 계란을 우리가 다 먹고 있다. 엄청나네요. 스케일이 너무. 저희는 근데 사실 이제- 좀 작은 편이라서 네. 작은 편이라고요? 네 작은 편이에요 네. 진짜로. 네. 겸손까지 갖췄어. 보면은. 정말 작은 편입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잘 관리해주면 당연히 더 많이 낳고 또 오래 낳고 뭐 그럴 텐데 사실 전혀 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거를 신경 써주면 닭들이 알을 잘 낳는 건가요? 온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도가? 네, 온도 편차가 없이 쭉 뭐 그 편차를 2도에서 4도 정도 그 정도 편차만 유지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예.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는 쿨링 타워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온도를 것 잘 같습니다.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 여름철이 되게 힘드시겠어요, 보면. 네, 여름철이 가장 힘들고요. 겨울철도 또 안 힘든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 영주는 여름철. 네. 그 소백산 바람 되게 차지 않습니까? 보면. 아, 맞습니다. 네. 잠깐 얼어 죽는. 네. 저희가 작년에 첫 겨울이었었는데 예.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한참 추울 때 2월 달에 자고 일어나면은 수도가 얼어 터져 가지고 저희가 예, 결국은 저희도 뭐 해빙기 한 개 사서 예, 녹이고 막 아. 그리고 닭에게 중요한 게 또 물이거든요. 네네. 음수. 네. 이제 닭이 물을 먹지 못하면 알을 낳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큰일 정말 나는군요. 치명적인 거다 보니까 그날 이제 그 물이 이제 얼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일이었고요. 어떻든 이게 신경 쓸 게 참 천차만별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이 계란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생산을 이제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판을 이제 다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신데 이 계란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서 오늘 뵌 김에 현장 농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계란 사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저는 계란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도 이제 제일 큰 게 왕란. 왕란인데 특란. 맞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좀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압니다. 보면. 예. 이게 사이즈로 구별하는 거죠, 보면. 네, 왕특, 대중, 소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좋은 거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품종, 그 사이즈는 특대란, 특란대란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아, 소비자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마 큰 걸 선호할 것 같은데 과일은 큰 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가시는 분들 보면 활용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시더라고요. 만약에 뭐 가공용으로 이제 그쵸. 그 삶아 먹는 용으로 쓰겠다 하면 너무 큰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란, 중란 이런 것도 예. 좋아하시고 예. 뭐 계란말이 같은 거 많이 하시겠다 하면 좀 가성비가 좋아야 되니까 그럼 또 왕란 또 선호하시고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일하고 다르게 뭐 크거나 작거나 이게 무슨 큰 품질 차이가 있는 건 네,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계란을 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가격으로 맨날 사는 것 같은데 비슷한 가격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계란이 좀 작아졌다가 어떨 때는 계란이 좀 커졌다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계란을 이렇게 보면은 숫자들이 이렇게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파란색으로 네. 네. 이렇게 새겨져 있단 말이죠. 이게 네. 항상 그렇게 째려보고는 하는데 뭘 보면 됩니까? 보면 총 10자리 숫자가 아마 거기 있을 텐데 앞에 4자리는 그 생산 일자고 양계장 날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자리 5자리는 이제 그 생산 농장의 고유 코드가 적혀 있을 거고 네. 맨 끝자리 한 자리가 이제 사육 방식인데 네. 일본란 같은 경우에는 들, 밭, 뭐 논 이런 데 풀어놓고 크는 자연 방사닭이고 2번 같은 거는 에이비어리 케이지라고 해서 네. 평사와 케이지를 겸해서 그 실내에서 크는 닭들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육 면적, 생활 면적이죠. 그게 0.075. 0.075.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좀 작은 A4 용지만한 네. 0.05 제곱미터의 생활 면적을 갖고 있는 닭들이라는 표시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 사는 닭은 3번. 뭐 그러니까 1번으로 네. 갈수록 점점 더 이제 큰 집에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4번으로 가면 제일 좁게 사는 친구고. 네. 최근에 이제 연예인 그 네. 뉴스 하나 있었잖아요. 네. 네. 4번 달걀. 네. 그게 어떻게 양계 산업에 영향이 좀 있었나요? 어때요? 저희는 딱히 뭐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소비자들이 확실히 숫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사실 숫자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살다 음.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연예인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근데 현장의 농민으로서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분명히 거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4번이라고. 4번. 네. 그리고 가격도 본인들이 선택한 가격일 텐데 이게 그러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과 모든 것들은 이제 그들의 자유로 인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이슈가 또 될 만한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앞에 4자리가 이제 그 산란 일치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보통 보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집에 그 뒷베란다 같은 햇볕 안 드는 서늘한 공간에 두면은 저희는 한 2달 정도는 하는데 소비자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의아하실 테고, 네. 그런데 집에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같은 경우에는 보름 정도는 충분하다.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냉장 보관이 원칙이죠? 계란 유통 계란은? 그거는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입을 해서 가셨을 때도 온도 네. 편차가 크면은 아무래도 그 선도의 차이가 선도에 이제 영향을 주기 비슷한 때문에 온도로 계속. 비슷한 온도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계란이 깨끗해져가지고 예전에는 보면 막 이렇게 뭔가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닦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야 계란은 닦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란은 세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맞는가요, 그게? 네, 아무래도 세척을 통해서 그 계란에는 기공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를 통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란의 선도는 또 조금 더 저하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계란 껍질에 물이 들어가요? 네, 살짝.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계란 묻기만 하지. 공기 구멍이 있다는 말씀이지 음. 물이 들어갈 수 있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영향은 줄 수 아마 있을 이제 것이다. 균 같은 것들이 침수할 수 있고 이러기 네. 때문에 이제 세척을 하지 않는다. 네. 이래서 그래야 이제 유통기한 오래 간다 이런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세척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오래 가는 거는 맞습니다. 계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우리 보통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등급이 이제 뭐 1뿔뿔, 뭐 2뿔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통 네네네. 이렇게. 근데 계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특란, 왕란 뭐 이런 이제 사이즈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나요? 25년 9월 이전에는 사실은 생산단체와 상인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가격을 협의해서 양계협회에서 고시를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깜깜이 계란값이라고 해서 신문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뭐 사후 정산제 계란은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유통 과정 중에 깨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란들에 대해서 이제 약간 상인들이 생산자한테 약간 뭐 이렇게 할인하는 방식이 좀 있었거든요. 부담을 떠넘기는 거네요. 네, 좀 그런 방식. 그러니까 사후정산을 했구나. 네. 아.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정부에서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 9월부터는 예. 그 축산평가원 한 분, 예. 그다음에 그 농협 이제 그 계란 가공하는 GP 센터의 전문가 분들이 한 분 참석해갖고 협회랑 뭐 한 11분 정도 모여서 축산평가원에서 이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해진 가격이 이렇게 고시가 되면 그 가격으로 이제 네. 가격은 이제 얼마마다 바뀌나요? 그러면 약 한 달에 2번 정도. 한 달에 2번, 2주마다 네, 바뀐다. 2주마다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은 주로 어디를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농가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계 농협에 한 50%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저희 일반 상인한테 50% 납품하고 있습니다. 고정거래처들이 계실 테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 되시면 여러 가지로 이 뭐 AI부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신경 쓰실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제일 무서운 게 AI죠, 보면. 네, 그렇습니다. AI가 참 걸린 거 닭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그 죽어가는 닭을 전부 내 땅에다가 매장한다는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방역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날아가는 새가 이렇게 똥을 뭐 이렇게 양계장에 와서 떨어뜨리고 가고 그 똥을 밟고 양계장을 들어가 버리면 예. 무방비 상태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계좌에.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다시 가격 이야기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계란 가격이 싼가요? 비싼가요? 저는 감이 전혀 없는데 얼마 전에 뉴질랜드 다녀오셨잖아요. 우리나라 계란 가격이 어떤 소비자는 비싸다는 분도 있던데 상대적으로 저는 비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중간 정도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다른 농산물 가격에 비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소비재는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올라가죠. 네, 증가를 하고 떨어지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도 3,000에서 5,000원 정도 형성이 됐었고 그러다가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7,000원대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예. 사실 제가 어제도 마트를 가봤더니 대란 30개가 5,500원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품목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AI가 돌면 네. 갑자기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미국이 또 계란이 없어서 난리 난다 그러면 또 수출한다 그러면 또 계란 가격이 네. 튀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네. 계란 가격이 슬금슬금 내려가면 뉴스에 안 나오죠. 지금.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뉴스를 가지고 이제 그 가격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맨날 왜 이렇게 비싸만 하는 거죠. 이게 다시 떨어졌다는 거는 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정화되고 나면 너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격이 안정화. 그러니까 아마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이 계속 비싸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계란 가격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른 축산물들 있잖아요. 소고기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축이 들어가거든요. 한우 같으면. 다른 수입 쇠고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돼지고기는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니 돼지고기도 엄청 올랐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결혼 초반에 집사람이랑 구워 먹으려면 100g에 600원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g에 2,800원? 이 정도 되니까 몇배가 오른 거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계란을 사 먹으면서 이게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계를 하시는 분들이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잘해왔다 뭐 오히려 고마움을 좀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딴 건 다 오르는데 비슷하다. 예, 저희가 양계를 지다 보면 가격 영향 가장 많이 받는 게 사료값인데 사실은 네, 사료값이 전체 계란값 한 60% 정도 내외 정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인력이라든가 예. 네,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좌우하는데 사료값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그럼 최근에 이제 사료값이 조금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옥수수 값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으시겠어요. 그러면 또 바로 또 이렇게 또 그 고시가가 내려가지 않겠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네. 아, 많이 2주마다 내렸어요. 조정하니까. 네. 바로 뭐 됐구나. 몇 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민하네, 그죠? 예민한 농장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닭들도 뭐 복지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면적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까 이제 3번, 4번 차이가 0.075냐 그 다음에 뭐 0.05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네, 맞습니다. 동물복지가 이슈화되면서부터 0.05제곱미터가 허가 면적이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예가 되긴 했지만 0.075가 지금 허가가 이제 앞으로 2년 후부터는 무조건 지켜야 될 면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투자했던 양계 농장들인데는 큰 부담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요, 이게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저희가 그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 9월부터는 시행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2018년도 최근에 그 시설을 보수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는 25년도부터는 시행을 못 하겠다라는 반발이 또 좀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농사를 개사를 지은 곳은 불과 뭐 10년도 10년도 안 지났네, 그죠? 네, 10년도 안 지나서 완전히 다시 바꾸는 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올 9월 달에 2년 유예를 해줘서 예. 27년도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되게 10년쯤 활용했으니까 이제 좀 바꿔라. 이게 좀 말빨이 먹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정부에서는 10년 거의 10년 가까운 그러니까 시간에 10년을 유예를 해줬으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반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는 어차피 될 거니까 네, 해서 남들보다 좀 넓게 잡아가지고 미리 해놨는데 그렇죠, 그렇죠. 옆집은 계속 그냥 끝까지 네. 0.05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나라 농업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없도록 있잖아요. 다 돌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사실은 말씀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산업 전체는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만들거든요. 제일 열등생한테 맨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하향 평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미리 해봐야 나만 손해 봐 이런 말들. 저희도 이번에 시설 새로 하면서 모두 3번으로 다 네, 네. 시설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25년도에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법이 이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바뀔 리는 없겠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예될 줄은 저희도 그러니까 이 몰랐습니다. 0.05랑 0.75, 0.075 그러면 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50%잖아요. 네. 예,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맞습니다. 커지는 건데 사실은 정부 따라 미리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어떻게 면적에 보면은 대다수가 피해를 본다고 느끼고 있는데 일부는 득을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용인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농업계 항상 일어나는 문제라 가지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왠지 이 한국 농업에 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참 우픈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좁은 면적에 대한 것들은 주로 이제 뭐 복지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닭의 뭐 폐사율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생제 뭐 사용 여부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면은.
항생제, 무항생제란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일반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는 한데 무항생제라고 해서 항생제를 먹이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준이 하다. 네, 왜냐하면 질병이 최근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을 하고 있어서 질병이 오게 되면 이제 수의사의 처방을 받게 되고 네. 그 진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 사항에 항생제를 먹여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걸 먹이게 되면 이제 일반란보다는 약 2배 기간의 휴약 기간을 둬야 되는 게 이제 무항생제란의 규정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란도 그 휴약 기간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2배의 기간을 2배를 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인데 예를 들어서 더 안전한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식품이라는 건 안전하게 팔아야 되는 거지 더 안전한 식품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안전한 그런데 저희가 저희도 사실 하여튼 개념상으로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개념상으로는 그렇고. 저희도 항상 저희 계란을 먹지만 항상 만약에 혹시나라도 그 무항생제지만 항생제를 먹인 계란을 저희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휴학 기간이 지난. 근데 어쨌든 그거를 뭐 분석 기관에 맡겼을 때 그 항생제 잔류가 없으면 저희가 뭐 먹어도 크게 뭐 무해한 거니까. 그렇죠. 대개는 그렇지 네. 않나요? 네네. 네, 그런 달걀이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이제 무항생란으로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일반란으로. 그러니까 항생제가 잔류하면 판매를 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거에는 우리가 분석 기준이 있잖아요. 검출 기준보다 항상 낮아야만이 이제 네, 판매가 네. 되는 거죠. 불검출. 네, 맞아요. 불검출인가요? 네, 네. 세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 무항생제라 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개념상의 오해에 네, 관한 있는 것 문제라고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닭이 아프면 이를테면 소가 아프면 수의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한 마리씩 진단을 한단 말이죠. 처방도 얘는 뭐 주사를 뭐 얘는 뭐 약 이렇게 되는데 닭은 이 15만 수나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약을 줍니까 보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저희도 뭐 이렇게 약을 일본 영양제나 뭐 이런 것들을 타긴 하는데 그거는 사료에 사료에 투입할 때 섞어서 가거나 아니면 물 줄 때 이제 그 투약기라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도록 해가지고 100대 1, 200대 1 뭐 이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리로 어쩔 수 없구나.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신기 맨날 먹는 계란인데 참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저도 정말 뭐 육개 농장도 가봤고 딴 데는 다 가봤거든요. 네. 아주 옛날에 이제 산란계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산란계 농장은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농장이 어떤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그 산란된 계란을 이제 뭐 분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기계죠, 이것도 네, 보면 네. 자동화. 완전 자동화돼 있죠. 제가 최근에 가본 많은 농장들을 보면은 완전 자동화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선별 그 벨트를 타고 내려오면 이제 세척기를 거치고요. 네. 그리고 세척되고 나면 건조기, 그리고 UV 하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탁탁탁 담겨서 나오는데, 예. 그 세척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람이 조금 색깔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선별을 또 하는 과정은 또 있긴 하거든요. 조금 더 이제 큰 규모에서는 아마 그것도 기계화되어 있긴 하겠지만, 네, 일부는 조금 사람의 손이 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닭 그러면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농활 갔을 때 이제 개분 뭐 치우러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항상 맡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 일은 제일 힘든 일 맞죠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든 일이고요. 참 민원도 많은 민원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개분도 엄청나잖아요. 10만 수가. 보통 120g 먹으면은 예. 그게 그게 개분으로 나올 때는 물하고 합쳐져서 120g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톤이죠? 15톤 뭐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개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가져가는 곳이 있는가요? 어때요? 예, 개분을 비료화하는 비료 공장들이 있어서 네. 그쪽에서 매일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오고 가는 이 차량들이 항상 많이 있겠군요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차량들이 사료차, 계란차, 개분, 납품 개분. 가끔 AI 할 때는 아무도 오지 말고 딱 그냥 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겠군요 보면 그게. 그래도 최소화하려고 또는 이제 구획선을 분리를 해놓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걸 디자인할 때 이제 잘 고려해서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서로
오염이 안 되도록. 네. 네. 아까 스마트 축사로 이제 그 개사로 이제 만드셨다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제일 핵심인가요? 이 스마트 개사, 우리 스마트 농장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스마트 개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그 양계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AI나 인공지능에 대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료를 시간 맞춰서 사료를 주고 그다음에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뭐 요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가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자관 집에서 있으면 네. 된다 하는 정도. 사실은 이제 그 개사마다 이제 닭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물 들어가는 양 같은 건 어떻게 다 계량이 되나요? 어떤가요? 평균이겠죠. 전체량, 토탈 전체량. 구매 네, 맞습니다. 양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 있는 녀석은 어떻게 골라내요? 뭐 10만 마리가 있으면 이상 있는 녀석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계장을 한 바퀴 도를 때 이렇게 보면은 운이 좋아서 제 눈에 띄면은 그게 발견이 되는 거고 제가 그걸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발견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쉽게 발견되는 거는 아까 선별할 때 얘기했듯이 선별할 때 계란을 보고 이상한데? 예, 네. 그렇습니다. 모양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제 예, 그런 건강이 안 좋네, 안 좋은 놈이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네. 느낌이. 그리고 개분 칠 때 이렇게 보면은 묽은 똥이 나온다든가 또는 피가 있다든가 음. 또는 검은색이 있다든가 뭐 이렇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딱 보고 문제가 있는갑다. 그리고 양계장 안에 들어가서 세심하게 또 들여다보고. 신경 쓸 일이 1년 360일 계속 이어지시겠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하시는데 이 제일 중요한 어려운 질문인데 이 중요한 질문이죠. 예, 중요한 질문이죠. 예. 좋은 직장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하셨는데 그만한 가치만큼의 어떤 소득을 올리시는지 이게 이제 사실 좀 궁금해지는데. 소득은 사실 직장 생활 하는 거랑은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벌 때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그 손실을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럭세이션이 예,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생물을 이렇게 경영한다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게 있는 불의의 사고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질병 같은 거 일단 생기고. 이거는 저 남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 평균적으로는 어떤가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940호가 있더라고요. 940호, 1000호도 안 되는. 네. 1000호도 안 되는 농가가 네.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그 닭 있잖아요. 달걀. 그걸 다 공급하고 있어요. 이야. 상상이 가세요 이게? 그래서 생산성이 엄청 좋다. 엄청 좋은 거죠. 음. 그리고 생산액 자체가 2조 7,400억이네요. 1000개가 안 되는데 2조 7천억이면은 자고 한 27억, 29억. 29억. 29억이 평균 그렇다는 거고. 네네. 평균보다 조금 큰가요, 작은가요, 이게? 저희는 큰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 위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예. 네, 뭐 이게 뭐 가격에 따라 이제 소득이 달라지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한 마리당 총 수입이 한 연간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 마리당 소득이 약 4,300건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 자료에서는. 그러면 10만 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대충 가격이 나오시죠. 예. 10만. 그러면은 0을 거다 6개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순소득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굉장히 크죠. 너무 이렇게 되나? 좀 네, 이상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데 이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내용보다는 그 고시 가격, 산지 가격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10년을 운영했을 때 평균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거 우리가 똑같은 네. 그거 맨 똑같잖아요. 뭐 재래시장에 가면 이번 김장은 뭐 18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들고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얘기.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보면.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란 거는 자관 1000호로도 안 되는 소수의 양계 농가가 하루에 그러면 4,900만 개 계란이 나오고 있다. 와. 야,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마어마하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고향이 원래 영주. 네, 그렇습니다. 영주는 원래 이 양계장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영주가 뭐 한때는 초창기에는 약 전국 계란 생산량의 40% 정도를 오. 네, 거의 영주에서 많이 알을 생산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이 좀 전국적으로 부포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쪽이 약 한 40%, 그다음에 전라도 쪽이 또 한 뭐 30%, 뭐 한 그 정도 되고 영주 쪽이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한 20% 정도. 다른 쪽이 커지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주가 그렇게 신기하다. 산란계 농장이 많다는 거는 왜 그랬죠? 그 이유가 있는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저도 소백산 터가 좋아서 그런가? 이 터가 이제 새가 앉기 좋은 아니 있잖아요. 아니면 옆에 이제 철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부터 어디 보내기가 쉬워서 그런가? 25년 그 9월 이전 그 고시가에 보면 고시표가 나오는데요. 거기 네. 영주 시가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영주라는 그 지역마다 이렇게 딱딱 큰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구, 권역별로 경북? 또 가격이 네, 다르군요. 나눠져 있는데 영주만 또 별도로 나와 있으니 음. 이제 그것만 봐도 좀 아. 메카였다. 네, 알수 있습니다. 광역시별로 다 나와 있는데 딱 시가 돼 있는 건 영주시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고시가. 그만큼 굉장히, 어떻게 네. 보면 산란계 이제 맞아. 그만큼 영주가 저는 영주가 그렇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영주 그러면 사과가 많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영주하면 생각나는 게 뭐 부속사, 사과, 쫄면. 쫄면은 갑자기 왜 나왔죠? 모르셨어요? 이게 쫄면. 쫄면 되게 유명한데 그 맞습니다. 나들이 맞습니다. 분식 뭐 해가지고 그래요? 예, 유명한 집 두 개가 있어요 보면. 아. 예.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이 영주 삶은 어떠신가요? 영주에서 이제 뭐 저는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좀 편하실 친구들도 것 같고. 있고 그다음 예. 공기도 좋고 그다음 뭐 경치도 좋고 부석사 말씀하셨지만 부석사 노을이 참 멋있습니다. 멋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족하고 사는데 예. 부인은 원래 고향이 어디셨어요? 저는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 네. 그래도 뭐. 저도 시골 사람이라서요. 야, 그래도 그 광명에서 익산까지 네. 이렇게 다니시다가 또 다시 또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 참 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처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있다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 아. 내 몸은 하나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좀 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영주에 있으면 뭐 연예인들이 온다 그러면 가보고 왜냐면 밀도 좀 더 밀도 있게 그곳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는 더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죠. 어쨌든 이제 그냥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 부모님께서 하시던 거를 물려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다른 이제 고민 이거 지금 내 직장 생활 이거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나 하루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조언하시는 분도 좀 조언을 구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표현하죠.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려가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고민 좀 많이 해봐라라고 할 텐데 부모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기반을 마련해놓는다면 저는 도전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없잖아요. 구조조정도 없고. 그렇죠. 또 뭐가 또 유리한 게 있어요? 농업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불리한 거는 이게 동물이니까 얘들 휴가가 없다는 게 이제 얘들은 좀 안 먹어주면 좋은다.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저거는 일반적인 농업에 비하면은 이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금이 그래도 빨리빨리 그래도 잘 되는 편일 것 같아요. 보면은 농업은 1년 기다렸다가 한 번도 못 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축산 중에서도 사실은 양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알을 낳다 보니까 현금 융통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만 이제 뭐 돈을 좀 헛들게 쓰지 않으면은 사실 운영만 잘하면 할 만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904, 1000호가 안 된다라는 것은 네.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구나. 만약에 이제 신규 농장 평균 규모 되는 신규 농장을 만들려 그러면은 스마트팜이잖아요. 요즘 기준을 맞춰가지고 초기 투자비가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땅이 있다 치고. 네. 보통 이제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개사 길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 어차피 들어가는 모타 숫자는 길이가 짧든 길든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양계장이 뭐 그 환기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한 80m 기준이 가장 최적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을 땅방이 하는데 길쭉해야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평균 시설비가 내부 시설비만 한 3만 원 정도 한 마리당. 마리당. 네 마리당 3만 원 정도인데 그거보다 좀 짧으면은 그만큼 환기에는 장점이 있지만 단가는 비싸지는. 비싸지고. 네, 100m, 120m 되면은 또 단가는 내려가지만 사양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가격은 이제 좀 시설비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입식할 때 뭐 이런 비용은 따로 또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엄청 들어가네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면 이거는. 맞아요. 산란계는 정말 그렇구나. 농업에선 약간 장치 산업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자본 산업인데요. 그러게요. 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뭐 이 계란이라는 것은 가장 저렴하게 국민들한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계란을 다 생산을 한 닭들은 어떻게 가는 건지가 일단 첫 번째 하나 궁금. 요거부터 먼저. 예, 노게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노게닭 취급하는 공장들이 한 10개 이하 정도로 있는데 6,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제 도축장으로 가서 발굴이라고 하죠. 예, 발굴. 예, 그렇게 발굴을 해서 한 90% 이상이 그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이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돼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내 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까 육질이나 이런 것들이 네.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약간 육질이 좋다라고 그 나라에서는 선호를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계절이 있는 게 좋은 것도 있군요, 보면. 맨날 안 좋다. 옷값도 많이 든다 막 그랬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양계장이라는 건 되게 비슷한 형태로 이제 규모가 좀 뭐 커지고 좀 자동화 시설이 들어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뭐 뭔가의 트렌드에 민감하실 것 같은데 10년 후, 15년 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 비슷하다? 아니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AI 개발이 많이 소나 돼지 쪽은 많이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AI가 막 헷갈립니다. 조류도 네, AI도 있고 인공지능 AI도 있고. 네. 예.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양계장을 들어가서 이렇게 닭을 확인할 때 이 닭이나 저 닭이나 다 똑같은 표정이고 다 똑같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닭의 체온이라든가 개분의 상태, 그다음에 그 호흡기 질병이 닭은 가장 좀 많습니다. 호흡기 질병이. 그러다 보니까 숨 쉴 때 이렇게 그 사람 또 기침 걸리면은 가래가 뭐 이렇게 끓으면 소리가 다르듯이 네네. 닭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AI가 많이 많이 어떤 질병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게 규모가 큰 자본형 사업이기 때문에 입증만 되면은 보급은 빠르게 했다. 그러게요. 사실 소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 나오셔서 해주셨잖아요. 다 홀터 채워가지고 기침할 때 이 기침 간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딸꾹질하는 거 이런 거 본다는데 닭은 또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군요. 보면은. 아직까지 그러면 농장을 운영해 오면서 뭐 크게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었죠. 예를 들면 뭐 질병이 돈다든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초기 농장들이 항상 겪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사계절을 겪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예상치 못했던 네, 일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아까 이제 얼었던 거. 네, 음파. 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호흡기 질환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 온습도 조절이 굉장히 또 힘들었던 부분. 그러다 보면 또 질병이 취약해지고 난질이 또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산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아까 전에 뭐 배관이 그렇게 얼어 터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물 밸브를 잠궜던 걸 다시 열어두지 않아가지고 2주 동안 알을 낳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오, 손해 많이 봤네요. 네, 조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눈물 좀 그런 흘렸겠어요. 너무 속상했죠. 차 몇 대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벤츠 몇 대가 막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가 저희가 한동만 돌아갈 때였어가지고 아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초보 농부의 어떤 그 시행착오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있겠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주류독감을 네. 대표되는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의 대유행. 질병이 제일 힘들죠. 축산.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옆 동네에 계신 분도 또 맞아요. 같이 잘해야 되니까. 네. 영주가 그럼 닭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산란계가. 그럼 주변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교류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개 농가, 7개 농가 정도 하고 매달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습니까? 예, 저하고 비슷한. 이제 양계가 보통 영주에서 보면 한 3세대 지금 교체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는 한 3세대 또는 2세대 네, 이렇게 교체 시기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왔는데 영주 자랑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먼 곳에서 오셨는데. 영주 자랑. 뭐 자랑할 게 좀 영주요. 영주는 사과 그리고 네. 소고기. 소고기. 네, 아. 굉장히 좋습니다. 소고기요. 네, 사과는 그 과육이 굉장히 단단해서 네.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소고기가 또 저희도 소고기를 뭐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쪽 지방보다는 영주에 있는 소고기가 유독 맛이 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셔서 맛을 한번 보셨으면 맛있는 거 좋겠습니다. 많습니다. 뭐, 예. 밀면
쫄면. 예. 묵밥도 예전에 한번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상은 여러 개 있습니다. 아, 영주 계란만 또 이렇게 골라서 살 수는 없죠, 보면. 따로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매일, 냉장고에 항상 있고, 언제나 부담 없이 먹는,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는, 산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두 분 모시고, 어떻게 게스트 두 분 쉽지 않은데요, 보면. 아, 그렇죠. 예. 어떻게 이제 우리 채널 보셨잖아요. 네. 나와보니 어때요?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짓다의 유튜브를 한 3, 40편 정도 봤었는데 네. 다 보셨군요. 네. 아우, 너무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 나가시니까 제가 나올 때는 약간 두려웠었는데 사실 또 나와서 이게 두 분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예, 재밌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뭐 나오신 김에 카메라 보시고 한번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에 거의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이신데요. 귀농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꼭 귀농을 하시더라도 농업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시더라도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해보고. 네. 전 직장 상사 있었잖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체계나 시스템을 배워서 이 농업에도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효율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꼭 그런 많은 경험을 하시고 이제 이 농업이라는 직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맨날 먹는 계란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그것을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두 분 모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0가구도 안 되는 산란계가 우리 전체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는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계란 드실 때 숫자나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너무 좋았던 시간 같아요. 네, 되게 알겠습니다. 이제 옛날 직장 동료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나와주신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